이준석 대표. 사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바로 지난 3일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왜 갔지? 이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 선거 직후에 여당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간다는 일, 특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아시아 정당 대표가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간 건 당연히 이 대표가 최초고요. 그 배경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뭐가 있나? 생각들 하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왜 갔을까요? 글쎄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대선에 이어서 영거포 지방선거까지 어찌됐든 당대표로서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리로 이끌었는데 당내 기반은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네. 뭐 개파적 이의를 갖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강짜 부리듯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풍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당이 자칫하면 대선 질 뻔했던 것도 사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의 골도 많이 깊어져 있는 상태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당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취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날아갔다고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좀 약간 대중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감이 있는 정치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정치평론을 오래 한 탓도 있지만 네. 본능적인 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가서 뭐 반전이라든가 이런 네.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거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존재감 과시의 차원에서. 네. 네. 근데 본질적인 정치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가면 예. 국민들께는 그렇게 비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외교부 장관이 간다 그러면 또 네. 모를까. 네. 여당 당대표라는 입장으로 막 그것도 우겨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집을 부려서 외교부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도 여당 대표라고 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카드도 없고 네. 그냥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고 오는 걸 네. 텐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무기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곤란한 없거든요. 그런 요청이죠. 좀? 그렇죠. 네.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가가지고 윤석열 대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 그냥 단순히 가서 반전 평화 메시지 내세우고 그냥 사진 찍고 사람 만나고 왔다. 이러기 위해서 갔다고 네.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네. 외교부 입장에서도 볼 예, 때도 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네. 이 부분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5선 중진이죠. 정진석 의원. 사실 친윤계라고도 얘기를 듣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공개 저격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외교부가 이 대표가 고집을 부려서 초청장을 받아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진석 의원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네. 너 지금 갈 때야? 왜 네, 지금 네. 가? 라는 것과 네. 아니 공천을 좀 혁명시켜가지고 좀 제대로 된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너무 무책임하게 예를 들면은 당협 쇼핑하는 그러한 공천을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당협위원장 자기 사람 심은 거 아니야?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 을에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네. 자기 사람 챙기는 그러한 모습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네. 권성동 대표도 지금 비판에 동참을 했어요. 네네.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의 혁신이 발족은 성급하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당의 핵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분들, 중진 의원분들이 지금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없는 틈을 타서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준석 대표를 좀 내쫓아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지금 외부로 천천히 표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SNS에 기차는 달린다? 앞에는 개가 짖어도잖아요, 원래.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리에 나는 하든 예.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중진 의원들이라면 저런 얘기보다는 예. 이준석 대표가 현실적인 당대표이기도 하고 예.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끈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성과를 이뤄낸 정말 대단한 당대표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 보장을 해주고
정말 보수 우파 진영에 예.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 커나갈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게 맞지. 예. 이런 식의 공개 저격은 중진 의원답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히려 이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역시 국민의힘 옷을 입고 여의도의 3선 의원이 된 안철수 의원 어제 캠프 회단식에서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를 매둘러 비판했습니다. 혁신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면서도 한계도 있다 지적을 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역시 뭐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요. 앞으로 안철수 대표 역시 당권 경쟁 잠재력도 경쟁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냥 서로 싫다는 것 같아요. 이준석 계속해서. 대표도 예, 안철수 네. 대표 싫다고 그러고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나온다고 하면 네. 나는 내가 어떻게든 안철수 대표 당대표 안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네.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한 상황이고 네. 통과 제리라는 그런 관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못 믿고 서로 저 사람은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네. 저 사람은 정치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규정하고 낙인 찍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통과 재림 그래도 약간 애정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서로 싫어하는 건 좀 맞는 것 네, 같고 네.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예. 똑같이 서로 그냥 틈만 나면 공격하고 예. 하지만 무시하는 네. 그러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핵관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6월 24일 날 열리는 윤리위원회에서 네. 징계를 받아서 당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성비 되면 관련해서요. 네. 네. 그만두는 상황이 되면은 예. 8월 달에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을 잡을까라고 이제 고민할 수도 있어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두 사람들은 계속 치고받고 싸울 거다. 네. 신경전이 대단할 거다라고 네.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 이런 분들이 뭐 비판의 발언이 나온 게 소위 친윤 세력이 앞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당의 어떤 권력 경쟁에 있어서 당권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권이 또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 텐데 친윤 세력이 얼마나 당을 장악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요. 당대표인데요. 네. 당대표를 성비위 문제로 윤리위에 회부해요. 음.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이십니까? 이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차하면 진짜 우리 징계할 수 있어. 네. 이거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회의 일정을 쭉 당겨가지고 6월 24일 날 우리 윤리위 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입지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네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감정의 골도 많이 쌓여 있을 거고요. 대선 거치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준석 리스크를 계속 떠안기 싫다고 하는 생각들이 윤핵관 사이에서 확고하게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또 굽히고 들어가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혁신이 만들겠다. 선거 끝나자마자 최재형 뭐 혁신위원장 제일 먼저 일성으로 얘기한 게 공천 시스템 바꾸겠다. 이렇게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임기는 내년 6월이에요. 공천권 행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 공천 시스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또 다시 허물어 가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예. 그거 이준석 대표가 하는 모습 못 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윤리위에서 진짜 당원권 정지 결정이든 징계가 네. 나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예. 이러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당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내침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예. 최악에 가면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당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준석 대표.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불거진다면 조기 전당대회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떳떳하다. 공개 회의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소위 윤핵관이 이거 둘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인들이 되게 비범하고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꼬름하다 그래야 되나요? 자기 싫은 사람 같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뭐 어찌됐든 뭐 개파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거기서부터 어찌 보면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는 의원들하고 이준석 대표는 같이 가기 참 쉽지 않고 껄끄러운 관계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걱정은 뭐냐면요. 네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새로운 당권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네.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나름의 계획을 만들 텐데 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때 가면 민주당 저리 가라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장 교수님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위가 되게 강경해요. 네네. 이준석 대표를 지금 징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강경하기 때문에 네. 6월 24일까지 내부에서 어떻게 좀 정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네. 지금까지의 스탠스로 보면 징계가 확실해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네. 조계전당대회 열릴 수밖에 없고요. 음. 그럼 안철수 대표가 나가느냐 아니면은 뭐 김계영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나가느냐 결국에는 윤핵관들이 당을 장악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경랑 속으로 빠져들 양당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 고맙습니다. 네.